앞서 7편의 영상을 통해 양자역학과 불교의 대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양자역학과 불교의 깨달음의 경지를 말하는 내외명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외명철은 육조 해능스님의 법문을 모은 육조 단경에서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하고 있는 언구입니다. 내외명철의 뜻은 안과 밖이 밝게 통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밝게를 뜻하는 명의 의미는 분명하게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외명철은 안과 밖이 분명하게 통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내외명철의 뜻을 보다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육조단경의 앞의 장인 식심견성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식심견성의 뜻은 식심, 즉 마음을 알아서 견성, 성품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심견성은 성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식심과 견성에 대해서는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식심견성은 전체로서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본 내외명철도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한 응구라고 했는데 식심견성과 내외명철은 같은 경지일까요? 아니면 다른 경지일까요? 육조단경의 식심견성의 응구를 바탕으로 정립한 것으로 생각되는 마조스님의 일심론이 있는데 마조스님의 일심론은 그 이후 선종의 교의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마조스님의 일심론은 마음은 하나의 마음에서 시작하여 두 가지 마음으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성품, 즉 자성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오온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조스님의 일심론은 일심론이 아니라 이심론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청정한 자성과 오염된 오온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경지에서는 이 두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로 보아 일심론이라 한 것이고 이것은 불교의 불의의 도리를 드러내고 있으면서 동시에 또한 하나에도 머무르지 않는 중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 마조스님의 일심론은 육조 해능스님의 식심견성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식심견성은 마음을 알아 성품을 본다는 뜻인데 이때 마음은 오온의 마음이며 성품은 자성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즉 식심은 오온의 마음의 본질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본질을 안다는 것은 반야심경에서 쓰라고 있는 그대로 오온인 마음이 공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온의 마음엔 제8식인 아류야식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아류야식까지 공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식심견성은 오온의 마음이 공하다는 것을 알고는 자성, 즉 성품을 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류야식이 최종적으로 소멸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식심견성은 깨달은 경지를 말하는 동시에 깨달음의 최종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식심견성은 자성의 체를 정득한 경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양자역학에 대입해 보면 일정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입자로 드러난 물질이 일체의 작용이 없는 진공에서는 본래 파동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외명철도 깨달은 경지라고 하는데 식심견성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내외명철의 내외는 단순한 안과 밖이 아니라 자성과 오온을 말합니다. 앞서 본 마조스님의 일심론이 바로 이러한 내외명철의 안과 밖을 말한 것입니다. 즉 내외명철은 자성과 오온이 명확하게 서로 소통하는 경지를 이룹니다. 그런데 앞서도 자주 말했지만 자성과 오온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를 가리고 있는 미세망상인 제8식인 아류야식이 완전히 소멸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류야식이 완전히 소멸되어서 자성과 오온이 소통하면서 오온을 자성이 이끄는 것이 곧 자성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류야식의 완전한 소멸을 체득해 보지 못한 경계에서 오온은 자성의 작용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오온이 자성의 작용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오온이 아류야식에 반연하기 때문에 아류야식이 자성인 줄 오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수행법으로 오직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견성이다 라는 언구를 근거로 오직 모를 뿐 또는 몰라 하고 의식하면서 일체의 오온에서 이탈하는 느낌을 두고 견성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몰라라고 의식하는 식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고 설령 이 방법으로 마치 오온이 모두 떨어져 나간 듯한 느낌이나 상태를 경험한다고 해도 이때 공적한 느낌은 자성과는 아무런 관련, 즉 소통이 없으며 단지 아류야식에 반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른바 유사 견성 체험은 최대로 아리아식의 미세망상을 경험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자신의 성품을 느끼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즉 여전히 망상으로 망상을 지우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사견성 체험으로는 부처님이 증득하신 생사해탈의 경지는 삼천 대천 세계가 다 하도록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생사해탈은 생사의 주체인 오온이 완벽하게, 즉 아류아식까지 모두 사라지고 없는 공을 체득하면서 또한 이를 알아차리고 있는 자성을 요달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도노돈수에서 말하고 있는 견성성불입니다. 양자역학을 빌어 비유하자면 앞에 말한 유사견성 체험은 본래 성질인 파동으로부터 상호작용으로 드러난 입자가 파동을 본 적도 없고 또 있는 줄도 모르면서 여전히 입자인 자신을 보면서 자신을 파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도노돈수의 경지에서는 점수론이 주장하는 견성을 비유하자면 여우들이 사자의 탈을 뒤집어 쓰고 오랜 세월 동안 점수라고 하는 보임을 거치게 되면 사자로 변할 거라는 확신이 아닌 의심 덩어리를 품고서 불안한 모습으로 사자 행세를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우가 절대로 사자가 될 수 없듯이 점수론이 주장하는 견성으로는 절대로 부처님의 성부를 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외 명철은 이처럼 자성과 오온을 가리고 자성 행세를 하고 있던 아류아식을 완전히 소멸시켜 자성과 오온이 원만하게 소통하는 경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성이 오온을 이끌어 앞서 말한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도리를 펼치면서 모든 행에 바라밀이 현발하는 경지입니다. 이 경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오온은 자성의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지에 이르지 못한 경계에서는 오온은 절대로 자성의 작용이 아닙니다. 단순히 망상의 작용일 뿐이며 여전히 오염된 오온일 뿐입니다. 육조단경의 식심견성은 자성의 체를 정득한 경지를 말하고 있고 내외 명철은 자성이 오온을 이끌면서 오온이 자성의 작용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성의 본질인 바라밀로서 세상사 살림살이를 주재하는 경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을 다시 비유하자면 본래 파동임을 알고 있는 빛의 입자는 파동의 성질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현실 세계에서는 상호작용으로 인해 자신에게 주어진 입자로 모든 물리적 작용을 통해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자역학과 내명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